안녕하세요. 고영선 작가입니다. 제가 부모 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양육서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들과 맞지 않은 양육서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좋은 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아이의 학습, 감정, 놀이, 독서 등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안목으로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책이 없으면 작가인 제가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부모 공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양육 방식, 학습, 놀이, 감정, 언어 발달, IQ, 행복 등까지 22가지 항목을 발달 심리학, 뇌과학, 인지 심리학 등을 기초로 제 두 아이에 적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집필했습니다. 부디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또 정신없이 바빠갖고 원래 녹음은 해놨었는데 지난주에 고 작가님이 또 바쁘셔갖고 예. 좀 미뤄졌어요. 제가 요즘에 정신을 놓고 살아요. 예, 뭐 그래서 하느라고. 그게 요번 주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요번 주는 거의 뭐 이제 3일 만에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저희는 거의 뭐 하늘이 쪼개져도 매주 한 개씩은 저는 한 쪽지를 한 10개 받았어요. 메시지를. 왜 안 올라? 왜 요번 주는 안 올라오나? 올라오나요? 이러면서 약간 그래서 안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올리는 건 제 담당인데 네. 제가 좀 바쁘셔갖고 요즘에 요즘 정신이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또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오늘도 한큐 강의 네, 한큐 강의. 시리즈로 폴 마르시아노의 존중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팟캐스트 초반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또 다시 재정리도 하면서 이게 또 신 박사님이랑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뭐 리더십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얼마큼의 생산성 올릴 수 있을까라는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또 이제 신 박사님과 함께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존중하라라는 책의 원제가 뭐냐면 Don't work carrots and sticks입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캐럿. carrot. 캐럿. carrots and stick. 발음이 예.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은 당과 채찍의 효과는 없다,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보통 이제 회사에서 성과 보상제도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존중하라. 존중하라는 게 단순히 뭐 우리가 얘기했던 단순히 존중 그게 아니라 존중의 영어는 그 리스펙트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단어 RESPECT 요거를 이제 한 글씩 따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과 보상 제도가 왜 그 효과가 없냐 이제 한 예시를 드는데 그 어떤 이제 제조업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그 HR 전문가예요. 전문가고 제도도 잘 만들고 가가지고 이제 어떤 제조 회사에서 뭘 이렇게 개혁을 해가지고 생산성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다 하는 거예요. 뭐 제도도 바꾸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과 보상 제도를 만든 거예요. 뭐냐면 이 제조업에서는 이 안전 사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안 나는 게 사고가 안 나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최고 중요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게 이제 만약에 안전 사고가 0%면 다 포상을 주는 거예요. 성과급 주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달 주기 때문에 돈을 주기보다 상품을 줬어요. 조사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제율이 계속 거의 이제 제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좋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달라. 그래서 점검하고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여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율이 0%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재는 있는데 보고를 안 한 거죠. 그렇지. 왜냐면 보상 받아야 되니까. 그게 유명한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 실화로 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가? 그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야기 흐름이 뭐냐면 이게 진짜 실화인데 그 뭐 인도에서 그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코브라가 사람을 너무 많이 그다음 죽이니까 말씀하셨어요. 예. 코브라가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그 코브라 뱀 머리를 갖고 오면은 그 영국군이 인도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코브라 잡아갖고 뱀머리 따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 죽는 거는 코브라한테 물려 죽는 거는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코브라 키워갖고 코브라 이렇게 머리 잘라를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코브라를 집에서 기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그거 눈치채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코브라 머리 안 준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코브라 키우겠어요? 코브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 코브라 싹 다 풀려갖고 더 많이 죽는 얘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게 이제 효과가 없냐? 기본적으로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동기부여도 잘 되고 예. 실력도 있기 때문에 이 성과 보상 제도는 알고 보면은 잘하는 사람을 더 칭찬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이 중간이나 생산성이 떨어진 사람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동기부여 된 사람들은 이미 돼 있는데 거기다 받는 거죠. 받기 때문에 이미 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한 걸 더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잘해봤자 그 퍼센테이지 낮은 건데 중간이나 이제 그 생산 떨어진 사람들은 그거 있다 하더라도 상을 못 받은 형이 높다 보니까 한두 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오히려 이거 부익부 그렇죠. 빈익빈현상만 이거 뭐 벌어지고.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되게 논리적이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께 아셔야 되는 게 제 생각은 이거는 이제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짜리라고 예,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 제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생산성의 폭이 그렇죠. 이쪽에서는 아주 극히 제한적이에요. 극히 제한적인 거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우리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거기서는 그 한 사람의 생산성이 주변 동료보다 10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봉급 자체가 달라요. 동료인데 100배 차이가 나요. 저 오늘 아침 뉴스 오면서 보는데 그 골드만삭스 있잖아요. 오늘 어떤 골드만삭스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면 이제 네. 읽은 것만 말씀드리면은 정크본드가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고위험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럼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34살 나랑 동갑인데 만으로 34살 거기 무슨 관리 이사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폴 어쩌고 저쩌고 관리 이사인데 그 친구가 거기다 정크본드에 투자를 해갖고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1,300억을 벌었대요. 그냥 그러면 거의 걔한테 이제 100억 주거든요, 보너스로. 근데 걔가 번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근데 거기는 또 냉철하거든요. 실적 없으면은 뭐 당장 내일이라도 잘리니까. 그냥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게 직업군에 따라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보면 그 나심 탈레브의 극단의 왕국의 판검의 왕국. 만약에 여기에서 나온 성과가 개인별로 지수 함수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의 모든 거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다. 그럴 경우에는 성과 보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동료보다 100배 이상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봉급은 뭐 한 10% 차이 안 나요. 그럼 이직하죠. 그렇죠. 근데 일반 제조업이나 또 일반 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환경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글 같은 회사보다 그렇지 않은 회사가 훨씬 더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라 이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제가 글을 한번 써서 사람들이 이제 극홍을 해준 게 있는데 이제 그 갤럭시 노트가 터져서 세븐이 터져서 지금 뭐 이게 사람들이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떻게든 이게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수출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갖고 그다음에 제가 딱 예상했던 거 뉴스로 나와요. 제가 그 갤럭시 노트 터지면은 당장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그러면서 액세서리 업체들
핸드폰 케이스 만들어낸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갤럭시 노트. 왜냐면 네. 갤럭시 노트가 처음에 평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준비했대요. 그거 다 폐기해야 돼 전량. 전에 그게 타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제가 고장카님 오늘 딱 이게 지금 카테고리가 딱 얘기하기 좋은 타이밍인 게 삼성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삼성은 양산이랑 그러니까 대량 제조를 하는 제조 섹터랑 개발군이랑 이제 연구군이 다 달라요. 직업군이. 근데 저는 그 구글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은 HR의 역량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잉여스러울 정도로 HR에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인사가 많사다는 거를 걔네는 진리로 정한 거니까. 근데 삼성은 문제가 뭐냐면은 똑같아요. 그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똑같아서 개발이면 개발에 대한 인사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제조면 제조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돼. 좀 다르긴 다른데 그래도 아직도 큰 축은 똑같은 걸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군대식 문화, 회사 문화 너무 싫어요. 이렇게 상명 하달의 문화 너무 싫어요. 막 보수적인 문화 너무 싫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거의 제조업체는 그게 맞아요, 사실. 왜? 제조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인 게 여러분이 제조업에서 일한다고 무슨 나사 부품 같은 하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100만 대, 1000만 대를 생산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사고를 치면 어떻게 돼요? 1000만 대, 100만 대가 이번에 갤럭시 노트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율, 불량품을 적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돈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일단 잘 되면은 창의적이란 걸 더하면 안 돼요. 왜? 창의적인 거 더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룰 수 있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문화가 맞아요. 그리고 그 향상은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은 아주 조금씩 시키는 거예요. 0.1%씩 1%씩 시키다 보면 그게 삼성인 거예요. 누적이 돼갖고 수율 싸움에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뭐 제조업체들, 일본 같은 데들이. 그렇게 아주 조금씩 올려서 중요해서 아주 조금씩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매일같이 쪼아야 돼요. 일주일 단위로 쪼아야 돼서 그래서 회사는 주 단위 보고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주 단위 보고는 이제 그 되게 높은 사람들한테 하고 보통 상무부트나 이제 파트장이나 그 그룹장 이런 사람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 이제 작은 단위 있잖아요. 팀은 이제 1일 회의를 매일 해요. 1단위 보고를 해요. 1단위로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근데 그러면은 그게 되게 스트레스고 힘들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성과는 나요. 여러분들이 막 들어서 이 회사는 망할 거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 막 삼성 욕하는데 여러분 삼성 매출이 200조예요. 200조. 200조면은 구글도 매출은 200조가 안 될 거예요. 그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아서 그렇지. 정신 나간 회사예요, 삼성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 쪼아서 여러분이 일을 했는데 그게 회사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발은 달라요. 개발이랑 연구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 단위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걸 계속 해낸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를 고작한 요즘 창의 공부 많이 해서 아시잖아요. 창의적인 거를 선형적으로 계속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거짓도 많죠. 가짜도 많고. 근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계속 걸려서 갤럭시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너무 쪼아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쪼아대면은 이게 뭐랄까 그냥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알아서 되겠지 이런 생각이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제조는 알아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개발은 또 그게 아니에요. 알아서 되는 게 없어요. 진짜로 끝까지 책임지고 유기적이 워낙 그거 모든 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는 딱 한 부분만 하는데 개발자들은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 못 본 게 이번에 재수없게 터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분리해서 아까 그 보상 시스템도 그 역할에 따라 극단의 양극이냐 평범의 양극이냐에 따라서 보상 시스템도 다르게 적용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삼성도 그러니까 그 업무 시스템을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성과 보상 제도가 얼만큼 통할 수 있는 곳인가. 그러니까 그걸 따져봐야죠. 그렇죠. 또 더 제약 이론에 의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못했을 때 피해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안 들어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근데 이런 그 구글 같은 회사는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다 먹이 살리니까. 두 사람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어떤 성과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생산성 높일 수 있느냐. 이제 이 저자는 존중을 해라. 존중을 하게 되는 문화가 있으면 구구절절 동의합니다. 할 수 있다 해서 존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존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기서 몰입, 인게이지먼트가 나오는데 이 몰입은 칙샌드 미아 얘기했던 플로랑 좀 달라요. 플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을 했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몰입을 해가지고 무아징에 빠져서 그 일에 파묻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좋지도 나쁘지도 못하는 이 여기서 인게이지먼트 같은 이 말 자체는 참여가 있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하면 직원이 몰입할 수가 있고 몰입하면 뭐 여러 가지 생산성이 좋다라는 게 책에 999 나옵니다. 근데 몰입을 한다는 걸 이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어떤 거냐면 10가지로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업무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업무의 열정과 의욕을 보인다.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다. 자신과 동료의 능력 향상과 회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목표와 기대 수준을 항상 뛰어넘는다.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자주 한다. 동료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준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표정이 밝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업무에 계속 집중한다. 끈기가 있다. 조직에 헌신적이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회사가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한다. 근데 정말 어렵죠 쉽지 이거. 않죠. 그러니까 이제 딱 봐도 내게 아닌 게 보이는데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궁극적 목표를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라라는 것도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실제로 이거의 목표에 가깝게끔 사람들이 이 직원들이 느꼈을 때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존중 그 모델로 성립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제가 또 그 리더십의 표본인데 예. 이 사람 뭐 나 스토킹했나? 그 정도였는데 그냥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제 회사가 내 것인 것처럼 만들어라.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진짜. 근데 일단 저도 일개 직원이었고, 근데 저는 그 애사심이 되게 높았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데 왜냐면은 그거 회사가 내 거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도 회사에서 일을 편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일을 편하게 한다는 건 저는 과장이기 때문에 사원 대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제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저는 항상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그 주변 얘기를 해줬어요. 너네 솔직히 너네 생각을 해봐. 너네가 막 엄청 뛰어나? 막 진짜 너네가 막 지금 막 예를 들어 내가 맨날 말하는 거 IIT, 인디아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나 칭화대랑 싸워서 너네 이길 수 있어? 걔네 너네 인건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막 너네 뭐 연봉이 쩍내 마네 막 그러잖아. 걔네 너네보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훨씬 똑똑한데 연봉이 아직 3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 그리고 너네 봐봐. 너 지금 여기가 삼성이라서 그런데 저기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가봐. 에? 거기가 너네보다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 연봉이 30% 40%가 적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너네는 진짜 되게 좋은 환경에서 나는 그래서 난 막 누가 회사 때려쳐야 된다 그런 말을 들으면 너네 절대 듣지 말라고. 진짜 열심히 해서 너네 역량을 키우고 악착같이 회사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좋아. 밥 다 주지. 밥 3끼 다 주지. 헬스장이 있지. 얼마나 좋아. 에? 너 돈 악착같이 모으면은 열심히 모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집은 좀 사는 건 오래 걸려도 그래도 결국에는 살 수 있고 오래 걸리긴 해. 그러면서 빨리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랬는데 전세는 할 수 있잖아. 내가 막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래서 제 그 부하 직원들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회사에 불만 있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그 불만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만한 데가 없죠. 맨날 회사 욕하면서도 그래도 여기 악착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일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옆부서 애들은 이제 그런 가이드를 주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사심이 생기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욕하고 있으니까 서로 피곤한 거 얘도 욕하고 밥만 먹고 회사 욕하니까 얘도 피곤하고 과장도 피곤하고 그 부서는 계속 회사 욕만 하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뻔한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회사에서 막 내일처럼 막 회사 막 갑자기 청소하고 막 유리창 닦겠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업인가 나에게 그런 거를 조금만 느끼기만 해도 본인도 좋고 리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 부하 직원들이 느끼면은 부하 직원들도 좋고 리더도 좋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말 할 거란 말이야. 그 뭐야? 그 뻔한 소리인데 그거 안 되잖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뻔한 소리도 아니고 하면은 실제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뻔한 소리라고 했을 때 문제점 뭐냐면 네.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한번 해보면 좋은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이제 존중 모델인데 이게 RESPECT라고 했잖아요. 이제 7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R은 레코그니션 인정, 칭찬하는 거고요. 인파워먼트, E는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그리고 S는 서포티드 피드백, 긍정적 피드백. P는 파트너링, 파트너십. E는 익스펙테이션, 기대. 그다음에 C는 컨시더레이션, 배려. T는 트러스트, 신뢰. 이렇게 7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우리 회사 얘기해드렸으니까 예. 이제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작은 기업 얘기해드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거 글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막 스타트업 얘기가 많이 이제 나온 지 꽤 됐잖아요. 한 스타트업이란 단어가 쓴 지 한 7, 8년 됐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스타트업이 꼭 나라 구할 것 같이 했었는데 나라 구했냐 이거예요. 스타트업에서 잘 된 회사 정도는 쿠팡 정도? 쿠팡이 막 쿠팡맨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엄청나게 떴잖아요. 근데 쿠팡맨이 이제 사실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정규직 전환율이 2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이면을 알고. 근데 그러면 스타트업이 나라 구하냐? 제가 딱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나라 못 구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저께 그 블룸버그 나우에서 나온 뉴스를 봤는데 스타트업 그 투자액이 2015년이 정점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조금 줄어드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 2년 전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 올해 스타트업 예상 총 투자액은 그 2014년보다 적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좀 거품 꺼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스타트업이라 언제나 그 자본주의의 핵심 그 뭐라 그럴까 패러다임은 거품과 붕괴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터지고 주기가 있는 거죠.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가 그거는 뭐 자연 현상 우리도 서서히 살다가 죽고 서서히 살다가 죽고 이게 유기체는 다 그렇거든요 원래. 근데 제가 이거 오늘 딱 좋은 고 작가님께서 좋은 토픽을 꺼내주신 게 뭐냐면은 스타트업이 나라 구하냐? 저는 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못 구해요. 그럼 스타트업 필요 없냐? 아니에요. 스타트업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결국 여러분 스타트업이 잘 됐어요. 근데 스타트업 여러분 통계가 90%가 5년 이후에 망해요. 그게 통계예요. 통계. 우리 회사는 안 망했지가 아니라 통계가 말해주는 거는 5년 뒤에 다 데스밸리를 못 넘어서 재정적으로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스타트업에 가는 건데 그럼 여러분 사람 되게 생각보다 고달파지거든요. 근데 그럼 스타트업이 잘 된다? 그럼 뭐야? 결국 그 스타트업도 중견기업이 되고 더 커지면 어떻게 네이버처럼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대기업 문화가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직이 커지면은 조직의 문화가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 스타트업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은 되게 젊은 친구들은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중소기업 가는 거는 되게 부끄러워하게 생각하는데 스타트업 가는 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스타트업 가는 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문화예요. 문화가 뭐냐면은 스타트업은 이제 문화가 오픈된 게 많고 실제로 되게 어차피 뭐랄까 대우도 대기업처럼 못 해줄 거면은 그냥 인격적으로라도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존중해주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가져가자 이거예요. 돈은 오히려 일반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이 스타트업보다 많이 받거든요. 근데 돈을 적게 받아도 문화예요. 문화. 고 작가님이 말씀 주신 거 존중받는 거예요. 존중. 스타트업이 정말로 특히 대한민국에 중요한 이유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라는 못 구해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스타트업은 문화를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삼성도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삼성은 스타트업 문화를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근데 멍청한 게 아침에 맨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을 따라야 된다.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맨날 구글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역인데 그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는데 고 작가님이 아까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런 제조 같은 경우는 한 명 잘못하면은 시스템 말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글은 한 명 잘못해도 따라하는 사람이 엄청 잘해버리면 다 커버되잖아요. 그거를 근데 따라하자는 그러니까 인사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 문화를 그래도 뭐가 좋냐? 수평적인 거.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제일 막 인터넷에서 키보드 어려들 싫어하는 게 삼성이
막 반바지 입는 문화를 만든다 그러면은 막 그 좀 글질 쓴 사람들이 비용신 새끼들 헛소리하고 자빠졌는데 반바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막 이딴 글을 써요.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럼 안 해요 시도를. 그게 형식적이든 어거지든 시도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삼성 다닐 때 정장 입고 다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우리 사원 애들 중에 좀 심각한 애들은 거의 반 추리닝 비슷한 것까지 입고 와요. 뭐 금요일 날에는 다 꽃단장하고 와요. 젊은 친구들은. 예? 삼성 대기업인데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근데 요즘에 대기업에 웬만한 무슨 증권가 아니면은 그 정장이 없어졌어요. 그게 삼성이 없앤 거예요. 비즈니스 캐주얼이라 그래갖고 굳이 뭐하러 정장 왜 입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삼성이 바꾼 거예요. 삼성이. 그냥 반바지까지 올라간 거는 더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그냥 캐주얼도 아니고 비즈니스 캐주얼이라 해서 약간의 보이지 않는 제한이 있어요. 추리닝은 입고 오면 안 돼요. 반바지도 입고 오면 혼나고. 근데 그것까지 깨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뭐 보고를 체계를 바꿔라. 당연히 바꾸면 좋죠. 근데 여러분 누누이 말했지만 삼성이란 데는 29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이고 고용하는 데가. 군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군이 지금 60만이 안 되거든요. 군이랑 똑같은 숫자예요. 바뀌기가 엄청 쉽지 않은데요. 근데 삼성이 그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성공하면은 아 저기 리스크가 없구나 하고 다른 대기업이 다 따라요 바로. 그렇게 해서 문화를 선도해줘야 되고 이 문화는 어디서 왔어요? 스타트업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자꾸 젊은 애들이 스타트업으로 가려고 하니 실제로 삼성이 있다고 스타트업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 이제는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걸 넘어서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진짜 이 문화, 조직 문화. 근데 이건 아직도 사람들이 돈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 뭐 제가 1등 에피소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팀 단위로 이제 퍼포먼스 차이가 났는데 실력이 똑같다면 두 가지가 차이 난다고. 하나는 문화, 예. 두 번째는 그 구성원들의 사회성 지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수다. 예. 실력이 같다면. 그 말씀하신 문화죠. 근데 문화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 듣는 분 중에 30대, 40대도 많아서 이제 대리나 과장, 뭐 차장, 뭐 부장까지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 얘기 해드릴게요.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냥 저희는 이제 개발실이라서 되게 작아요. 그래서 파트 하면 한 20명밖에 없어요. 근데 제조 같은 경우는 파트에 막 200명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아까 그 영역이 다른 거예요.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뭘 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보통 어떻게 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과장 밑에 뭐 대리 1명, 사원 2명 이렇게 있거나 더 작은 데는 과장, 사원, 뭐 가장, 사원, 과장, 대리 이렇게 2인 1조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장 1명이 뭐 한 3명씩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는 다른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사원 대리분들이 하고 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근데 거의 그때 우리가 워낙 일을 못 하는 시기여갖고 삼성이 OLED TV 사업 망하기 직전이어갖고 인원을 계속 줄여갖고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 1명에 직원 1명, 심지어 부장 1명에 대리 1명 이렇게 일을 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말이 왔어요. 이제 연말에 이제 송년회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송년회를 주관을 했어요. 익명으로 사랑의 편지 하나씩 쓰자고. 손편지로 익명으로. 그럼 되게 그럼 뻘쭘하니까 보통 사수는 부사수에게, 부사수는 사수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요. 근데 이게 되게 근데 그게 진짜 그 운명의 장난처럼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익명이니까 그냥 제가 대중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 뭐 3개만 랜덤으로 뽑아서 읽어드리겠다고. 이제 우리 상무님도 있고 한 60명 쫙 앉아있는데 제가 뽑으니까 신영준 책임님께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 내가 그래서 혼자 막 이랬어요. 신영준 책임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지 알아요. 사람들도 다. 그래서 내가 또 뽑았는데 원래 엄밀히 말하면 내 거 한 장만 있어야 되잖아요. 또 뽑았는데 또 나온 거야? 신영준 책임님께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영준 책 인기쟁이 막 이렇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악의 무리와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걔가. 사람들 막 깔깔깔 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읽고 다른 사람 나오고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딱 했는데 또 나온 거야? 또 나와서 제가 안 읽었어요. 제가 안 읽었어요.
이거는 이게 뭔가 이게 좀 잘못됐네요. 그러고다가 딱 읽었는데 제게 또 나왔어요. 제가 4개나 받았어요. 4개나. 그러니까 쟤랑 일했던 모든 부사수는 다 저한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조직 문화예요. 그렇죠. 예. 그냥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바뀌면은 이제 자기 사수가 시키는 걸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가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근데 일이라는 게 옛날 게 끝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자꾸 조금씩 수정 보완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옛날 일과 단절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하도 맡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걔한테 가끔 걸 물어봐야 되고 그 물어보는 게 일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럼 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냐에 따라서 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편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되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고가를 계속 잘 받았는데 그 이유가 그 콜라보레이션이 애들이 이렇게 코오퍼레이션이 이렇게 협력이 되게 잘 됐어요. 저는 애들이. 근데 그럼 그게 뭐 어떻게 왔냐? 항상 그거예요. 문화. 전 애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이렇게 새로운 부사수를 맞이하면은 치맥 절대 안 해요. 그것도 저는 애들 시간 뺏는 거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는 내가 회사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니? 너는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너한테 뭘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널 해줬으면은 고가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를 C를 평균을 맞았었는데 D를 맞아갖고 0.5점을 못 땡기면 진급 누락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물어봐요. 너 작년 고가 뭐였니? 물어봐요. 제가. 그럼 D였어요. 그럼 너 진급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는 닥치고 B 맞는 걸 목표로 삼는다. 딱 그렇게 해서 그걸 정해줘요. 목표를. 근데 그런 거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닌 애들이 무조건 원하는 거는 칼퇴가 아니라 일을 우리 애들은 되게 합리적인 애들이에요. 무조건적인 칼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있으면 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제 아는 형이 미국에서 그 퀄컴에서 일하는데 퀄컴 되게 인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막 진짜 그 디자인이랑 설계로 떼돈 버는 회사잖아요. 특허로 뭐 예. 거의. 예. 근데 그 형이 막 내가 나 채팅하는데 갑자기 막 오니까 아 지금 퇴근한다. 지금 몇 시인데 새벽 2시에 퇴근한다는 거예요. 거긴 야근 수당도 없어요. 미국이라는 거는. 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더 깔끔한 거는 내일 좀 늦잠 자고 출근해야겠다고. 근데 왜냐면 이메일을 2시 3시에 보내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2am 딱 적혀 있잖아요. 그걸 늦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건 거예요. 한번 얘기해드렸을 텐데 자기는 좀 일을 다 했으면 눈치 안 보고 퇴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주 합리적인 소리라고 내가 그렇게 시켜줄게. 그래서 그렇게 시켜줬어요. 저희는 자율출근제라는 게 삼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주 40시간만 채우면은 만약에 내가 그 삼성이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내가 만약에 월요일날 10시간 근무를 했다. 그러면 금요일날 5시 퇴근인데 3시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너 어저께 늦게까지 했잖아. 너 일 다 했어 이지윤? 그러면 내가 뭐 우물쭈물거리고 있어. 집에 가. 그럼 걔가 그 버릇이 안 돼갖고 걔가 대리인데 계속 눈치를 봐요. 계속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 버릇이 안 돼갖고. 우리나라에서. 네. 가라고. 계속 눈치를 봐요. 못 가요. 다른 애들도 걔 쳐다보고 가서 롤해. 롤 하라고 가서 골드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눈치를 보다가 실버구나. 예. 그래서 가서 계속 가다가 갔어. 그래서 다음 날도 일을 걔가 걔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나중에 얘 독서편에서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똑똑해도 롤은 실버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형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렇지. 다 브론즈겠지. 다 브론즈 아저씨들이라서. 전 그래서 실버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아유 불골실이라고. 양민이더라고요. 골드까지 양민이에요. 양민이더라. 그래서 플래기는 돼야 이제 조금 제가 왜냐면 멘토링 하는 애들 중에 플래티늄이랑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 많았거든요. 그렇죠. 거기부터는 이제 양반인데 양민이 아니라 이제 신분적으로는 이제 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걔가 다음 날도 또 빨리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도 또 빨리 끝내니까 너 저기 또 가서 롤해. 그러니까 걔가 이제 씩 웃으면서 야 나 간다. 신체 힘이 롤하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제가 뭐 시키면은 그다음에 뭐 있으면 야 점심시간에 딴짓 하지 말고 졸린 사람 빨리 다 자. 그 뭐 커피 마시자는데 야 다 들어. 야 그게 아니라 뭐 막 수석이 그래요. 부장이 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그러면은 저희 커피 안 마실 거라고. 저희 가서 일해야 된다고. 좀 봐야 될 게 있다. 그렇게 가서 야 자. 자라 그래요. 저는. 스마트폰에 놀고 싶은 거 해. 그다음에 어디 안 되면 숨어서 자. 점심시간에. 그다음에 배 아팠다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냥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보장을 해주죠.
그러면은 막 충성도가 그러니까 여기 충성도 말한 어느 정도 엑스칼리버 뽑는 정도예요,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엑스칼리버 뽑는 아니 진짜 예? 아니 진짜 나는 보고서에서 엑스칼리버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 우리 이지훈이 나에게 엑스칼리버. 근데 진짜 그 정도예요. 예? 충성도가 그 정도로 높아요. 아유 아더왕 예, 나셨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아갖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존중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몰입인데 몰입은 그야말로 헌신적 기업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헌신적 기업 문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단순히 성과 보상 제도로만은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 직원들을 이제 존중을 해주는데 말씀하신 것들이 좀 여기 그 리스펙트 그 모델 중에 역량 강화랑 그 파트너링하고 겹쳐 있는 부분 같아요.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멘토링 해주는 거예요. 이 지금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케어해 주는 거, 그리고 파트너링 뭐냐면 보통은 회사 내서 신입사원이나 말단 직원이나 또 후배께 이제 직급이 낮으면 권리가 있다도 챙겨 먹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위에서 안 챙겨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챙겨줄 수 있는 거 챙겨줄 때, 그래 내가 여기 회사에서 내가 할 일 열심히 했더니 내 권리를 받을 수 있구나. 왜냐면 위에 올라갈수록은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라 오늘 고 작가님 진짜 너무 좋은 토픽 꺼내주신 게 제가 여러분 지금 왜 자꾸 제 사례를 얘기해드리냐면은 꼭 이런 책 읽으면은 아이씨 그 뻔한 소리 아니야 이런 개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그렇게 딱 말하는 사람이 또 80%. 그러니까 뻔한 소리야.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거야. 이게 합치면 60% 넘는단 말이에요. 저는 삼성에 있었잖아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그 요번에는 그 두 번째 부사수예요. 요번에는 뭐냐 그 딜을 맞은 거예요. 고가를 그 진짜 사원에서 진급 누락하면 되게 창피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원은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무조건 진급이 돼요 대리로. 그러면은 근데 10%는 확률적으로 무조건 떨어져요. 그럼 그 10%가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D를 맞아갖고 너 왜 작년에 D 맞았냐? 그러니까 그 부서 조직 개편할 때 항상 희생양이 있어야 돼요. 망한 프로젝트의 부서는 나쁜 고가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떠넘겨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걔가 그거를 희생양이 된 거예요. 걔가 그렇게 못하지 않은 애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부서 아닐 때. 그래서 이리 와봐. 그래서 그러면은 막 따져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가를 점수 이제 막 0.5점 뭐 1점 이렇게 받는 건데 뭐 외부적인 거 뭘 하면은 보너스로 0.3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중국 출장이 많아지니까 중국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중국어를 몇 급 맞으면 0.3점까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래서 뭐 0.2점 자격증이 있어갖고 0.3점 더 맞으면은 요번에 상위 국가 못 맞아도 그거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일로 와보라고 중국어를 한번 해보자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이제 그 학원에 등록을 걔가 학원에 등록하라 그래서 근데 학원이 저희 회사가 5시 퇴근이거든요 6시부터예요 그러니까 6시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데 저희가 회사가 밥 먹듯이 야근을 하는 회사인데 그럼 학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요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요번에는 매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야근 있어도 자르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파트장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부장한테 뭐 최수성님 우리 이룬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얘가 D 맞은 게 얘 잘못이냐고. 그거는 우리가 다른 파트한테 밀려갖고 그걸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해준 거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고. 얘가 만약에 생각해 보시라고. 얘가 만약에 진급 누락하면 내년에 얘가 우리 만약에 부서 있다고 하면 얘가 그 디프레션 돼갖고 생산성이 110% 나올 게 80% 나오면은 지금 2시간 3시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그다음에 내가 다른 선임 사원들은 내가 알아서 설득을 할 테니까 얘는 무조건 학원을 보내겠다고. 그럼 우리 최선이 보내. 왜냐면 그 밑에 우리 이제 개발실에서 그 부장이란 사람들이 많아요. 수석이란 사람들이. 왜냐면 그 다른 수석이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태클을 걸어요 거기다가. 쟤 왜 일찍 가냐고. 회사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최 수석한테 따지라고. 더 높은 수석이거든요. 그 사람은 파트장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따지라고 얘기했다고. 저 맨날 싸우거든요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얘가 맨날 이제 그 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HSK 그 몇 급을 땄어요. 중국어도 샤브라샤브라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항상 그 핵심 습관이잖아요. 그 언어가 핵심 습관이 됐잖아요. 얘는 그 업무는 어떻게 써요? 늘단 말이에요. 업무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고가도 땄어요. 그래서 고가도 상위 고가를 맞았어요. 그래서 얘는 0.5점을 더 번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또
이게 그 회사 내에서 리더십 발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더십 싸움이에요 이게. 나를 이렇게 케어해준 상사가 있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 윗사람이 있구나. 그런 자체가 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문화를 증가시키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또 제가 하나 할게요. 그렇게 리더십하는 게 나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진짜 최악의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빨리 가서 저 금요일 아르바이트 해야 돼갖고 애들 가르쳐야 돼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 그 마음 먹었을 때 무조건 6시 버스 타야 되는 6시 그러니까 원래는 5시 반 버스 타는데 늦어도 6시 반 버스를 타야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그 애들 가르치는 장소에 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 그 아까 최수석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것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 어린이 안 시키거든 웬만해서. 순간 빡이 올라왔고 내가 욕이 나오려는 거야. 금요일에 나한테 일 시키다니.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거기다 대고 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가야 돼.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데 우리 아까 그 중국어 딴 애 있잖아요. 걔가 갑자기 신청님 왜 안 가시냐고. 나 이거 해야 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걔가 옆에서 지도 퇴근 안 하고 막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6시 반 버스를 겨울 타. 심지어 걔는 내가 퇴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셔야 되지 않아요? 제가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리고 제가 이메일 딱 누르고 갈 테니까 그 자료 그 우리 올리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다 올려 갈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걔는 왜냐면 그 근처에 살고 걔는 제가 버스를 못 타면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마무리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알려주면 자기가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걔 때문에 6시 반 버스 타고 갔어요. 이게 다 싫어요, 여러분. 내가 이 증인도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기브 앤 테이크 네. 또 생각이 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팀이에요, 팀. 네? 제가 그래서 얘 부모님한테 한라봉도 사서 보내드리고 그 부모님 입장에서 솔직히 직장 상사한테 그 한라봉 받은 부모님 우리나라에 0.0 그렇죠. 거의 뭐 블랙산 수준일까요? 게다가 한라봉이잖아. 한라봉이에요. 그래서 한라봉 사서 보면 우리 이론이가 일을 잘해서 귤 사과도 아니고 한라봉이잖아. 제가 뿌듯하고 되게 제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한라봉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귤 아니에요. 한라봉 그렇지. 최고급 한라봉. 그렇지. 그 아버지가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 뭐 과장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문자 받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또. 또 짠하더라고. 아직도 일하시는데 되게 험한 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지 않은 그래서 된다고. 이론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우리나라는 리더십 하면은 자꾸 이순신만 돌격 앞으로 이런 것만 이순신 리더십인 줄 아는데 내 같이 있는 팀은 얼마나 보듬을서가 있냐가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참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덕목인데 일단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짱이에요. 효과가 있다는 거. 왜냐면 이게 그 존중하라 이 내용들은 왜 기업의 규모랑 상관없는 게 되게 인간이라면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부분의 성과 보상 제도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의 형태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존중 모델 같은 경우는 인간이라면 다 그 보편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곳이 할지라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또 그 오늘은 한큐 강의는 신박사 한큐 강의로 되겠네요. 왜냐면 이거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사례 분석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대기업에서 있지 않았고 특히나 대부분 사람도 대기업 많이 있고 또 뭐 중소기업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기업이라고 해도 더 큰 바운더리가 있는 거지. 일하는 것 자체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조금 큰 중소기업이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쉽게 말하면 저희 파트장이 중소기업 사장이랑 역할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디나 보편적으로 통하는 얘기예요, 사실. 대기업만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작은 기업 말고 이렇게 2명, 3명, 뭐 10명 이하 사업자 말고 뭐 보통 다 100명은 넘어가니까 100명 이상의 사업자 규모는 거의 무조건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처음에는 인정인데 뭐 한마디로 뭐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여기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김대리 나 좀 볼까? 하면은 100에 99는 쫄아. 그러니까 칭찬하려고 부르지 않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의 기업 문화라는 거죠. 근데 칭찬을 너무 아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상사들이 아끼지 마는데 칭찬을 많이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말로 쪼을 때 정말로 중요한 너가 이것이 문제고 이걸 고쳐야 된다 했을 때 평소에 계속 쪼는 사람이라면 뭐 그냥 거기다가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분 날 항상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했던 사람인데 진지하게 어떤 우리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얘기가 되게 무게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아, 내가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근데 고쳐야 된다 보다. 그렇게 한번 지적이 들어갔을 때 그 지적 포인트가 정말 크게 먹힐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저는 뭐 구구절절 동의합니다. 칭찬이 이제 대충 칭찬할 때 대신 그렇지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얘가 그냥 뭐 최고 뭐 엄지 손가락 그렇지. 올린다고 칭찬이 그리고 아니에요. 실제로 이 친구가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지. 네. 뭐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남발하면 또 칭찬의 어떤 무게감 떨어지기 네. 때문에 두 가지를 유념하자. 하나는 칭찬을 아끼지 말되 확실하게 이 친구가 대신 이제 면밀히 살펴서 이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또 후배들이 어떤 걸 잘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칭찬해주고 칭찬으로 그 평소에 그 마일리지를 쌓아 놓은 다음에 진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마일리지를 쓰는 거죠. 했을 때 이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처음은 칭찬을 아끼지 말고 그런 식으로 칭찬을 활용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 폴 마르시아노의 첫 번째 그 뭔가 존중 모델 첫 번째입니다. 뭐 칭찬은 뭐 여기서 그 메리 케이 엘시 명언이 나와요. 사람들이 섹스와 돈보다 더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인정과 칭찬이다. 그렇죠. 네, 인정의 이렇게. 욕구는 벗어날 수 없고 제가 그때 옛날에 어떤 시리즈인지 까먹었는데 데일 카네기 시리즈구나. 칭찬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칭찬 여러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갖고 머리 쓰다듬는 거 칭찬이 아니고 우리가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칭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심히 관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그런 칭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축구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지나가는 그냥 꼬마애가 형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야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나 받아쓰기 똑바로 하라고 갑자기 열받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탁 뒤에서 목더미를 이렇게 안마해 주듯이 잡으면서 이렇게 머리를 뭐 만화에서 나온 거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딱 근데 탁 쳐다니까 박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막 심장이 갑자기 딱 두 개 되는 것 같은 느낌. 나도 두 개의 심장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역량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 대고 그 꼬마애가 형은 슛이 세서 멋있는 것 같아요. 야 개소리 하지 마, 슛 안 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박지성이 와갖고 더 구체적으로 한 거야. 보통 이 타이밍에서는 오른발 쓰는데 너 왼발 쓰는 거 보니까 너 양발잡이구나. 너는 타이밍에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은 이쪽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 싸움이에요. 디테일 싸움. 그러니까 근데 보통 다 최고 거기다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남이냐 막 그러면서 그쵸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야 형이라고 불러 이런 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거 다 정신 나간 짓이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만큼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실력과 또 인성이 갖춰주면 칭찬 진짜 하나가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겠고 칭찬으로 마일리지 쌓아놓으면은 진짜 필요한 지적이 필요할 때 그게 지적이 진짜로 폐부에 꽂혀서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술 먹고 하는 거는 취찬, 칭찬 말고 그렇죠. 이렇게 취찬.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다른 거예요. 그런 건 의미 없는 거, 부질없는 거. 예? 그러니까 고 작가님 말씀 칭찬은 아낌없이 하되 좀 제대로 그러니까 아낌없이 하되 제대로 된 칭찬을 하자. 벌써 40분이 넘어갔네요. 이제 두 번째 역량 강화까지 하고 2부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 두 번째 역량 강화는 임파워먼트예요. 그건 뭐냐면 직원들이 또 우리 부하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해주고 또 도와주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다가 얘한테 합당한 권한을 또 주는 거죠. 임파워먼트는 권한 위임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거기에 걸맞는 권한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도 권한을 안 주고 그러려면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그 리더가 그 자기 팔로워들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역량을 발휘할 사람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좀 되게 박진감 넘치게 제가 이틀 전에 왔던 카톡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그 역량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퇴사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저는 애들이랑 되게 매일 연락하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연락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아꼈던 중국어를 따서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빼지 않고 상위 고과를 맞았어요. 3년 연속으로.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붙던 떨어지던 저한테 연락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막 시무룩하다는 거예요. 대학원에? 네. 그게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공짜에다가 회사도 빼주거든요. 그거 하라고. 공부하라고? 예. 그러니까 떨어져서 내가 안 됐다고 치자. 제가 읽어드리는 거 카톡을. 그럼 너 인생 끝나냐? 제가 그랬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건 겪으면서 제가 부족한 게 뭔지 좀 와닿긴 했어요. 뭐가 부족해? 제가 되게 무섭거든요. 애들한테.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봤을 땐 우선 그것만 봤을 땐 뭐 어학, 고가, 지원서 쓰기 실력이 먼저 보는 평소 태도인데 영어, 중국어는 아직도 택도 없이 멀었고 글쓰기는 초딩, 일기처럼 어렵고 평소 태도는 성급했어요. 이제 반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맨날 넌 말만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고가 4연속 상위에 너무 조급했고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죠. 넌 업무로 붙으면은 그 아까 롤 안에 있잖아요. 빵빵이랑 누구누구랑 이런 애들한테 붙으면 너는 개박살 나게 돼 있어. 너는 죽어도 안 돼. 너는 얘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했냐? 지금은 좋지. 누구누구랑 얘네가 다 찢어졌거든요. 누구누구랑 같은 부서니까 누구누구가 고가 깔아줄 테니까 헐 이렇게 하면서 점을 쭈르르 이렇게 찍은 거예요. 제 머릿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둘이 친한 척을 하면서 그러는 거. 너가 어차피 내 고가 깔아주는 애다. 그러니까 가짜로 웃는 거예요. 걔 옆에서요. 너 뻔하지 뭐 네 생각. 누구누구만 밑바닥 깔아준다고 보고 사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상위 국가 맞은 게 있으니까 C만 받아도 누락 안 되겠구나 마음이 생기니 얼마나 더 놀았겠어. 중국어 점수는 따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개겨 쓸 거고. 그러니까 넌 정신 안 차리면은 너 인생의 한계는 뒤지게 열심히 살아도 빵빵수석이야. 너 그렇게 살고 싶냐?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난대요. 저렇게 되기 싫은데 저런 사람처럼.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맨날 말만 하고 놀잖아. 맨날 열심히만 말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환경 설정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너 이거 공부했어? 저는 아직도 얘보다 많이 하니까. 너 이거 알아? 설명해봐. 저는 카톡으로 설명하라 그래요. 너 이거랑 차이점 설명해봐. 너 이렇게 암점 생기면 어떻게 그 분량 찾을 건지 설명해봐. 그러라 그러거든요. 나는 퇴사한 지 2년이 넘었고 너는 거기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데 너 나보다 멀으면 어떡하냐고 제가 막 엄청 뭐라 그러거든요. 너는 맨날 누구누구 수석 욕하면서 너는 그 사람 되게 잘하거든요. 솔직히 실력은 되게 넘치거든요. 너는 실력도 안 되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 욕하면서 그 사람보다 잘 될 수 있는 확률도 없다고. 그 똑같은 얘기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그거예요. 너가 이제 내 후년이면 과장인데 너는 애들 키워줄 수 있어? 너는 애들 지도해줄 수 있어? 너가 뭘 지도해줄 수 있어?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너도 맨날 네가 욕하는 개새끼 차장 그 씹새끼 과장 된 거라고. 너도 맨날 그래요. 제가 너네 맨날 모이면 그 사원 사람들 누구는 뭐 개새끼고 저 새끼는 뭐 쓰레기 새끼고 맨날 그러잖아. 그럼 너네도 이제 내년이면 내 후년이면 이제 3년 뒤면 다 과장인데 그럼 너네는 막 천사 과장 뭐 신의 과장 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럼 걔네는 너네 똑같아. 너네는 더 실력이 없어. 거의 너네는 인내심까지 약해서 더 나쁜 인간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반성을 하죠.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냐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아까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을 아낌없이 평소에 해주고 그다음에 그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네가 세이프티십, 그러니까 세이프티 넷을 제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안전 그물. 너네는 내가 이렇게 혼내지만 떨어질 때는 또 내가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안전 그물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얘네한테 이렇게 다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제비 3회전도 훈련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면밀히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왜냐면 다 상황 다르고 또 해야 될 거 다른데 똑같은 거 일률적으로 이거 하면 좋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했을 때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한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멘토링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거 사실 90%는 80%는 학생 사원 대리까지 텐데 20에서 30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나도 저런 과장이 있어. 맞아 저게 맞는 얘기인데 왜 우리 과장은 안 그럴까? 그게 만약에 팩트라고 칩시다. 여러분 과장은 나쁘고 대부분이 그래요. 저 같은 게 좀 훌륭한 과장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없죠.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고
그래서 1723호로 등록하려고 준비 중인데 네. 그런 과정이 있었다. 삼성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쳐요. 팩트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6.25 터졌으면 6.25 터진 거잖아요. 전쟁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에서 6.25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6.25 터졌으니까 그러면 그냥 주저앉을 거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IT 같은 데는 지금 그 허리케인이 지나가 갖고 지진 난 다음에 겨우 복구하려고 했는데 허리케인 지나가서 지금 완전 또 다 난민 촌 됐단 말이야. 다시 다. 그럼 여러분 인생 망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 결국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과장이 돼요.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역량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밑에 있는 사원 대리들은 또 여러분을 욕할 거고 욕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장으로서 더 힘든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고 작가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걸 분리해서 안 되는 거 어떻게 참아야지. 안 되는 거 여러분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차곡차곡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90%의 사람은 뭘 하냐. 안 되는 거 욕하는데 자기 온 역량을 집중하려고 그래요. 악플 달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하고 뒷담화하고 그래 발전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심심하면 이렇게 소머즈의 길을 켜갖고 남들 뭔 얘기하나 이렇게 몰래 이렇게 듣거든요. 이렇게 이런 공공장소에서 다 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스스로 역량을 축소해서 네, 그럼 마음 편하니까. 네. 근데 주도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중간 관리는 다 되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리더십 발휘할 것인가. 만약에 정말 안 좋은 리더십 봤다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인드가 중요한 건데 그냥 이제 나는 왜 그런 리더가 없냐라는 걸로 이렇게 쭉 가게 된다면 그런 고민 없이 이 사람이 만약 리더 됐을 때에는 리더십이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멘탈 관리도 많이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필요한 건데 만약 그 위치에 갔으면 똑같은 사람 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내가 당했던 것도 있고 내가 이제야 이거 왔구나. 네. 내가 이제야 이 권한을 내가 얻었구나.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일부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 엄청난 드립이 떠올랐는데 제가 종교는 없지만 네. 제가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와갖고 제가 좀 이렇게 그런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 리더십이잖아요. 리더 배잖아요. 배.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앞으로 올 폭랑에 대비해서 열심히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됐을 때 고영성 리더십, 신영준 리더십이라는 배가 있어야 대리야 빨리 김대리 타. 최사원 야, 빨리 타. 괜찮다, 그래서 오늘. 빨리 타서 내 리더십에 타. 그래서 살아남자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여러분이 막 불평하고 막 진짜 막 짜증만 내고 막 신세한타 말 그거는 리더 튜브. 여러분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리더 튜브. 리더 웃기잖아 이게 이렇게 신이 풍랑이 온다고 근데 여러분 혼자 튜브 끼고 있는 거야. 야 나는 괜찮아 튜브 꼈어. 그러니까 너네 괜찮냐 그러면서 리더 튜브에 리더십이 야 진짜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여러분만의 리더십을 더 이제 거의 크루즈급으로 만들기에 오늘 우리 신 박사님이 예. 꿈을 빨다 이후에 예. 충격을 받으셔서 예. 그런지 아주 그냥 드립이 아주 2부에서 리더십을 리더 크루즈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